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동기 메서드의 반환형 3가지, 태스크와 태스크 오브 T, 그리고 어싱크 보이드의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가 있으면 태스크 오브 T, 결과가 없으면 태스크, 그리고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한 글자 차이가 IL 레벨에서 어떻게 앱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데이터를 비동기로 불러오는 메서드를 처음 작성하는 신입 개발자분들은 흔히 이런 코드를 짭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로드 프로파일 어싱크 메서드가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죠. 이름이 어싱크 보이드라 무심코 일반 보이드처럼 호출하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줄부터는 호출부가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ON 버튼 클릭이 실행되고 그 안에서 로드 프로파일 어싱크를 호출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패치 프롬 서버가 너를 반환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번째 줄의 트라이 블록 안에서 로드 프로파일 어싱크를 호출했지만 21번째 줄의 캐치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트라이 캐치로 감쌌는데도 예외가 잡히지 않는 거죠.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콘솔에 빨간 로그가 찍히고 끝나지만 IL2CPP로 빌드한 모바일 앱에서는 운이 나쁘면 앱이 그대로 종료되어 버립니다. 이 사고는 실제 모바일 게임 출시 직전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메서드 시그니처에서 보이드를 태스크로 단 한 글자만 바꿨을 뿐입니다. 10번째 줄의 호출부는 이벤트 핸들러라서 어쩔 수 없이 어싱크 보이드를 유지하지만 14번째 줄에서 어웨이트 키워드로 로드 프로파일 어싱크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죠. 이 어웨이트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18번째 줄을 보세요. 어웨이트가 예외를 다시 던져주기 때문에 캐치가 정상적으로 예외를 잡아냅니다. 차이는 단 한 글자이지만 결과는 앱 강제 종료와 정상 에러 로깅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컴파일러가 한 글자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를 IL 레벨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동기 메서드의 반환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동기 메서드의 반환형은 호출자에게 돌려주는 증빙서류, 즉 영수증이나 송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를 받느냐에 따라 호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로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태스크 오브 T는 상품 교환권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도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분실되면 환불도 청구할 수 있죠. 태스크는 택배 송장 번호와 같습니다. 상품은 없지만 도착 여부 확인과 환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호출자는 이 작업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보이드가 위험한 이유가 한눈에 보이시죠? 호출자가 작업의 운명을 추적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은 세 반환형을 시각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의 어싱크 태스크 오브 T는 결과값과 완료 시점, 예외 캐치까지 전부 호출자에게 제공합니다.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오브 T를 사용해서 태스크 오브 T 객체를 만들어 돌려줍니다. 가운데의 어싱크 태스크는 결과값만 빠져있고 완료 추적과 예외 캐치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어싱크 보이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결과도, 완료 추적도, 예외 캐치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이벤트 핸들러 전용입니다. 보시면 빌더 타입도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로 태스크를 전혀 만들지 않는 별개의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어싱크는 비동기 메서드 표시 키워드입니다. 어싱크로닉의 약자죠. 메서드 앞에 어싱크가 붙으면 그 메서드 안에서 어웨이트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컴파일러가 이 키워드가 붙은 메서드를 상태 머신, 즉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별도의 구조체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평범한 메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 시점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세 반환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첫 번째는 결과가 있는 비동기 메서드입니다. 어싱크 태스크 오브 인트로 선언했고 7번째 줄에서 9999라는 인트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을 보시면 결과가 없는 비동기 메서드입니다. 어싱크 태스크로만 선언했고 13번째 줄에 어웨이트는 있지만 14번째 줄에는 리턴문이 아예 없습니다. 핵심은 본문 로직은 비슷한데 반환형만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호출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태스크 오브 T와 태스크는 호출자에게 객체를 돌려주기 때문에 어웨이트로 결과를 받고 예외를 잡고 완료 시점을 알 수 있지만
어싱크 보이드는 돌려줄 객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봅시다. 핵심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머신입니다.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 시점에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별도의 구조체로 변환됩니다. 이 구조체에는 스테이트 필드가 있어서 메서드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를 단계별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메서드 빌더입니다. 상태 머신과 호출자 사이를 잇는 어댑터인데요. 반환형이 태스크 오브 T냐, 태스크냐, 보이드냐에 따라 세 종류 중 하나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빌더의 역할은 결과를 호출자에게 전달하고 예외가 발생하면 적절한 곳으로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컴파일러 변환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위쪽의 원본 코드 get async 메서드는 async task of int로 선언되어 있죠. 컴파일러는 이걸 두 가지 부품으로 변환합니다. 왼쪽의 상태 머신 구조체에는 스테이트 필드, 빌더 필드, 그리고 어웨이터 필드가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move next 메서드인데요. 이 안에서 빌더의 set 리절트로 40이라는 결과를 넘기거나 예외가 나면 set exception으로 예외를 넘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async task 메서드 builder of int는 이 결과를 받아 호출자에게 돌려줄 task of int 객체에 담아줍니다. 호출자가 await하면 그 태스크의 결과나 예외를 꺼내서 await 표현식의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async void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돌려줄 태스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외를 싱크 컨텍스트로 직접 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새 반환형이 IL 레벨에서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컴파일러는 빌더 타입만 다르게 선택하고 나머지 상태 머신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생성합니다. 그런데 빌더 타입 하나가 호출자가 예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오브 T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sync task of int로 선언했고 네 번째 줄에서 42를 리턴합니다. 이 단순한 메서드가 IL로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L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빌더 필드가 async task 메서드 builder of int로 선언되어 있죠. 일곱 번째 줄은 정상 종료 경로입니다. set result로 호출해서 42라는 값을 task of int 안에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은 예외 발생 경로입니다. set exception을 호출해서 예외를 task of int 안에 저장합니다. 핵심은 결과든 예외든 모두 task of int라는 객체에 담긴다는 점입니다. 호출자가 await하면 그 시점의 결과나 예외가 다시 꺼내져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sync task로만 선언했고 리턴문이 없습니다. 이걸 IL로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빌더 타입이 제네릭이 빠진 async task 메서드 빌더로 바뀌었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set result는 인자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 객체를 완료 상태로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줄의 set exception은 똑같이 호출됩니다. 즉 예외 처리 방식은 태스크 오브 T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결과만 빠지고 예외 라우팅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async void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sync void로 선언했고 네 번째 줄에서 일부러 예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예외가 어디로 가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빌더 타입이 async void 메서드 빌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줄의 set exception 호출 자체는 앞에 두 버전과 메서드 이름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름은 같지만 내부 구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줄과 열 번째 줄의 주석을 보시면 async task 메서드 빌더의 set exception은 예외를 task of exception 속성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호출자가 await 할 때 다시 꺼낼 수 있죠. 그런데 async void 메서드 빌더의 set exception은 synchronization 컨텍스트의 포스트를 호출해서 그 컨텍스트 위에서 예외를 그대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닫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던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IL 모두 마지막에 set exception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set exception이 실제로 하는 일은 빌더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함수 이름이라고 해서 같은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sync task 메서드 builder of T는 반환된 task of T의 exception 속성에 예외를 저장합니다. 호출자가 await하는 그 시점에 예외가 다시 던져지죠. async task 메서드 빌더는 반환된 태스크에 예외를 저장하니 동일합니다. 그런데 async void 메서드 빌더는 반환할 태스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시작될 때 캡처해둔 synchronization 컨텍스트의 포스트를 호출해서 예외를 그 컨텍스트 위에서 다시 던집니다. 그런데 synchronization 컨텍스트가 없는 환경, 예를 들어 콘솔 앱이나 일반 워커 스레드, 일부 유니티 컨텍스트에서는 예외가 스레드풀 위에서 던져지고 이건 잡히지 않은 예외로 취급되어 프로세스를 그대로 종료시킵니다.
핵심은 어싱크 보이드는 예외를 호출자가 잡을 수 있는 경로가 IL 레벨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떤 반환형을 골라야 할지 결정 트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메서드가 이벤트 핸들러인가입니다. 만약 얘라면 왼쪽으로 가서 어싱크 보이드를 선택합니다. 단, 메서드 전체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야 하고 라이브러리 코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질문, 반환할 결과값이 있는가? 입니다. 결과값이 있으면 어싱크 태스크 오브 t를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상 기본 선택지입니다. 결과값이 없을 때만 어싱크 태스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만 거치면 모든 경우에 정확한 반환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자주 만나는 시나리오를 비포와 애프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게임 데이터 저장 메서드입니다. 결과값은 없지만 호출자는 저장이 완료됐는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죠. 잘못 작성된 비포 코드와 올바른 애프터 코드를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비포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보시면 save game 어싱크 메서드가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죠. 라이브러리성 메서드, 즉 외부에서 호출되는 공용 메서드를 어싱크 보이드로 노출한 잘못된 패턴입니다. 여덟 번째 줄의 주석에서 미리 힌트를 주듯이 실패했을 때 예외가 어디로 가는지 호출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제이슨 유틸리티로 직렬화하고 파일을 쓰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비동기로 진행되는 동안 호출자는 그저 손을 놓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호출부를 보시죠. 21번째 줄에서 save game 어싱크를 호출하지만 await를 붙일 수 없습니다. 태스크가 없으니까요. 즉시 반환되어 22번째 줄의 show 빅토리 애니메이션 어싱크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저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데이터 일부가 손상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5번째 줄의 IO exception 캐치는 27번째 줄의 로그를 결코 출력하지 못합니다. 어싱크 보이드의 예외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직송되어 이 트라이 캐치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가지 사고가 한꺼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세이브 게임 어싱크의 반환형이 어싱크 보이드에서 어싱크 태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한 글자가 추가됐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변경이 IL 레벨에서 빌더를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에서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로 통째로 바꿉니다. 즉, 메서드가 호출자에게 태스크 객체를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호출부도 살펴보시죠. 17번째 줄에서 await로 세이브 게임 어싱크의 완료를 기다립니다. 저장이 끝난 뒤에야 18번째 줄의 show 빅토리 애니메이션 어싱크가 시작되죠.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의 캐치가 IO exception을 정상적으로 잡아서 22번째 줄의 로그를 출력하고 show save failed 다이얼로그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어싱크 태스크로 바꾼 덕분에 await가 예외를 호출자에게 다시 던져줄 수 있게 된 거죠. IL 레벨에서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가 태스크를 반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결과가 있는 경우 사용자 점수조회입니다. 잘못된 비포 코드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서 로디드 스코어라는 외부 상태를 만들어 두고 여섯 번째 줄의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안에서 여덟 번째 줄처럼 결과를 그 멤버 변수로 흘려보냅니다. 어싱크 보이드라서 결과를 직접 반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호출자는 로디드 스코어가 갱신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번째 줄처럼 폴링과 타임아웃 같은 임시 방편 코드가 양산됩니다. 0이 아닐 때까지 계속 await로 양보하는 거죠. 이런 코드는 동시성 버그의 온상입니다. 애프터 코드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네 번째 줄의 반환형이 어싱크 태스크 오브 인트로 바뀌었고 여섯 번째 줄에서 결과를 그대로 리턴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인트 값을 태스크 오브 인트 안에 담아서 호출자에게 돌려주죠. 그러면 11번째 줄처럼 호출부는 한 줄로 끝납니다. await로 결과를 직접 받아서 인트 변수에 할당하면 끝입니다. 멤버 변수도 폴링도 타임아웃도 필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메서드가 값을 만들어낸다면 그 값을 멤버 변수가 아니라 반환 값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태스크 오브 t가 강제됩니다. IL 레벨에서 어싱크 보이드와 어싱크 태스크의 차이가 정말로 한 글자뿐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더 필드 타임만 비교하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빌더 필드 타입 단 한 단어만 다릅니다.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와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죠. 소스 코드에서는 키워드 한 글자만 바뀌었지만 IL에서는 호출자에게 돌려줄 객체의 종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는 태스크를 만들지 않고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는 태스크를 만듭니다. 이 한 글자가 예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게 IL 레벨에서 입증되는 셈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라이브러리 메서드를 어싱크 보이드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절대 금지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send request 어싱크가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는 await를 걸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비동기 작업의 제어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올바른 패턴은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라이브러리 메서드는 항상 태스크나 태스크 오브 t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어싱크 태스크 오브 http 리스폰스 메시지로 선언했고 일곱 번째 줄에서 응답 객체를 그대로 리턴합니다. 호출자는 이제 await, task.when all, try catch 중 무엇이든 자기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호출자에게 비동기 작업의 제어권을 넘겨준다. 어싱크 보이드는 이 모든 선택지를 박탈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벤트 핸들러에서 try catch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의 on 로드 버튼 클릭드는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보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줄의 로드 어싱크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갈까요? 호출자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메서드 자체가 어싱크 보이드라서 예외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직송되고 그게 없는 환경에서는 그대로 앱이 종료됩니다. 올바른 패턴은 메서드 전체를 try catch로 감싸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try를 시작하고 11번째 줄에서 catch로 모든 예외를 잡습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예외를 잡을 외부 경로가 없으므로 메서드 자체에서 모든 예외를 흡수해야 합니다. 메서드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망인 셈이죠. 그래서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는 본문 전체가 try 블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위 테스트가 거짓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테스트 러너는 이 줄을 지나면 즉시 다음 줄로 진행해버립니다. 일곱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의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세이브 게임 어싱크가 실제로 끝나기도 전에 테스트가 성공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홉 번째 줄의 assert.isTrue로 파일 존재 여부를 검증하지만 파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통과한 테스트가 실제 동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테스트 메서드 자체를 어싱크 태스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어싱크 태스크가 붙어있고 여섯 번째 줄에서 await로 세이브 게임 어싱크의 완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테스트 러너는 await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assert를 실행합니다. 이제 파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보장됩니다. 단위 테스트는 어싱크 태스크에서만 신뢰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어싱크 보이드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어싱크 보이드 업데이트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로드 데이터 어싱크를 await 하지만 업데이트는 몇 프레임 호출되니까 60fps 가면 초당 60번씩 새로운 비동기 작업이 시작되어 누적됩니다. 메모리와 GC 압박이 폭증하죠. 반면 10번째 줄의 어싱크 보이드 스타트는 OK입니다. 스타트, on, enable, on, disable처럼 한 번만 호출되는 라이프사이클 메서드는 이벤트 핸들러 성격이라 어싱크 보이드가 가능합니다. 단, 메서드 전체를 try catch로 감싸야 한다는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유니티 실전에서 어싱크 태스크와 함께 자주 만나는 함정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패치 어싱크가 5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사용자가 씬을 바꿔서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wait가 끝나고 여섯 번째 줄로 돌아왔을 때 트랜스폼이 이미 파괴된 상태라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어싱크 태스크 자체는 안전하지만 await 후에 객체 생존을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해결책은 유니티 2022.2 이상에서 제공되는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await 호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패치 어싱크에 토큰을 전달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되는 순간 토큰이 취소 신호를 발산해서 비동기 작업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줄의 트랜스폼 접근 코드는 아예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반환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싱크 태스크를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함께 익혀야 하는 짝꿍 패턴이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C# 버전별로 비동기 반환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C# 5.0이 2012년에 어싱크와 await 키워드, 그리고 태스크 오브 T, 보이드 세 반환형을 모두 한꺼번에 도입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컴파일러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오브 T,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 세 종류를 자동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됐죠. C# 7.0에서는 밸류 태스크와 밸류 태스크 오브 T가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어싱크 밸류 태스크 오브 인트로 선언했는데 결과가 동기적으로 즉시 준비되는 경우 GC 할당을 회피하기 위한 타입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캐시에서 점수를 찾으면 곧바로 리턴하는데 이때 태스크 오브 T 객체를 새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태스크 오브 T는 클래스라서 매번 힙에 할당되지만
밸류 태스크 오브 t는 구조체라서 동기 완료 경로에서는 할당이 0입니다. 자주 호출되는 핫패스에서 결과가 캐시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C# 7.0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의 어싱크 메서드 빌더 속성을 통해 사용자 정의 빌더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컴파일러가 자동 선택하는 세 가지 표준 빌더 외에 누구나 자기만의 빌더를 만들어 비동기 메서드의 동작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능 덕분에 유니티 생태계에서는 유니태스크라는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이 된 유니태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어싱크 유니태스크 오브 유저 데이터로 선언했는데 태스크 오브 t 대신 유니태스크 오브 t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유니태스크와 유니태스크 오브 t는 구조체 기반이라 GC 할당이 0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을 보시면 어싱크 유니태스크 보이드라는 새로운 반환형도 등장합니다. 이게 어싱크 보이드의 안전한 대체제인데 어싱크 보이드의 예외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벤트 핸들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는 태스크 오브 t보다 유니태스크 오브 t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싱크 태스크 오브 t는 결과가 있는 비동기 메서드에 사용하고 호출자가 결과를 받으면서 완료도 기다리고 예외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IL 빌더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오브 t입니다. 어싱크 태스크는 결과가 없는 저장이나 전송 같은 비동기 메서드에 사용하고 완료되기와 예외 캐치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오직 이벤트 핸들러 전용이고 호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결과가 있으면 태스크 오브 t, 없으면 태스크. 둘째,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 전용이며 라이브러리 코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싱크 보이드의 예외는 호출자가 잡을 수 없습니다. IL 레벨에서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의 set exception이 synchronization 컨텍스트로 직송하기 때문이죠. 넷째, 이벤트 핸들러는 메서드 전체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야 합니다. 어싱크 보이드의 유일한 안전망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섯째, 단위 테스트는 어싱크 태스크에서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테스트가 거짓 통과합니다. 오늘 보신 IL 분석을 통해 규칙들이 왜 중요한지 IL 레벨에서 검증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